보이는, 하지만 사실은 시간을 벌되 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계속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의 이제 지금 그 대북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특사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 있지만은 북한이 혹시 그 미국과 한국의 어떠한 형태의 안전 보장이 제공된다면, 그것이 이미 언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보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군사적 안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안전 보장의 아이템들이 있다면 북한이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평화협정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적 대시 정책이 철회된다는 논의를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보고 원칙은 바꾸지 않지만 협상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을 그 평양 방문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공통적인 여지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김태우 박사님 뒤에 쓰셨습니다만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조선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는 많이 다르다는 그런 전제를 우리가 다 수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북한과 한미 사이에 평화협정을 둘러싼 공감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이 남죠. 그래서 보수어스 특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협상의 여지가 어느 정도로 진전될지는 상당히 의문시되는 그런 상황에 미국이 놓여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입장을 다 고려할 때 북한으로서는 육자회담이 들어오기 전에 어느 입장이라 하더라도 안전보장에 필요한 최대의 실리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주변국들 개별적으로도 다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육자회담에 와서는 평화협정의 협상과 육자회담을 동시에 만약에 열 수만 있다면 그 비핵화가 잘 안 되더라도 이제 계속 그 중국도 북한을 압박하고 한국과 미국도 북한을 압박하는데 더 이상 물러설 여지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평화협정 협상에서 북한이 걸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뭐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핵화를 할 수 없다든지, 두 개를 동시에 그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북한이 앞으로도 가질 수 있을 뿐더러 핵 보유국 지위로 평화협상에 임하게 되면은 그 북한이 가질 수 있는 바게닝 칩이 더 많아지는 거죠. 핵국가도 핵국가 등. 따라서 우리로서는 비핵국가, 비핵화의 결정적 진전이 있기 전까지는 평화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북한으로서는 그거를 전제로 최대한 실리를 얻거나 아니면은 가능하다면 두 개의 회담을 동시에 하고 싶은 생각이 육자회담에 대해서는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작년 올해 북한을 관찰해 보면은 북한은 2012년 국내 정치용이든 아니면은 앞으로의 발전 계획이든 2012년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올해 그 인민경제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상당히 바뀌고 있는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인 부분은 육자회담이나 비핵화와 상관없이 북한은 북한 나름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육자회담이 제대로 열리지 않더라도 북한의 국가전략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강성대국과 승계체제를 공고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실리, 중국이나 한국의 경제적이거나 외교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북한이 추구하는 바를 몇 개로 이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승계체제 조기 수출을 공고히 하고 내부 개혁을 가속화한다. 주변국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통해서 경제는 내수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최대화한다. 북한을 협상 자원으로, 북핵을 이제 협상 자원을 미국하고의 관계를 개선하고 대북 제재 완화와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육자회담에 참가하되 중국, 한국으로부터는 최대한의 외교적 경제적 양보를 이끌어내는, 그래서 그런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3년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다음 주제인 육자회담이라는 것이 과연 그런 북한의 입장을 그 핵국가가 되고자 하는 전략적인 입장으로부터 어떻게 조금이라도 핵을 포기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북한의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그 대체적인 결론은 첫 번째는 북한이 만약에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핵국가가 돼서 핵을 가진 상태에서 다음 후계자가 북한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북한을 위해서 옳다고 생각했으면 육자회담이 열려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서 이게 승계 체제가 되고 그 다음 정권이 북핵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북핵에 대해서 경제 제재와 외교적인 고립이 지속된 상황에서는 다음 정권이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실리는 물론이고 북핵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상태에서의 북한을 물려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면 육자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에 접근할 의미는 남아있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의 조건을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어떻게 조합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뒤에 그 김강일 선생님께서 발제문에 그 질문을 하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북한이 실제로 미래의 북한의 동북아에서의 지위 때문에 북핵을 개발하고 있는 거라면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동북아 구도에서 북한이 미래에 차지할 수 있는 전략적 지위를 주변의 오자들이 가정한 상태에서의 대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면 그건 북한 문제가 되겠죠. 단순하게 핵을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미래의 북한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놓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건 북한의 생존을 전제로 한 주변국에 북한에 대한 전략적인 결단이 내려진다면 근데 그게 어떤 북한이냐면은 당연히 비핵화 개혁 개방으로 나가는 북한이지만 그런 북한이라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든지 생존을 위협하는 형태의 북한 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조금 더 포괄적인, 예를 들어서 북한이 2022년 또는 2030년을 정상적인 북한을 가정한 북한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추구하는 일종의 시그널링을 보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한 이후에 북한의 외교적 생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고려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그랜드 바겐이나 그 포괄적 플랜이 북핵이 해결되는 그 핵폐기 1, 2, 3단계만 얘기해가지고서는 그 이후에 북한에 대한 전략적인 논의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평화협정 단계에서 비핵화를 진전시키면서 평화협정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주변국이 그런 고려를 하고 있느냐? 미국과 중국을 예를 들어서 아까 미국은 그런 북핵 문제를 비확산의 문제로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구도나 북한의 미래 앞으로 미국 간의 전략적인 협력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뭐 상상적으로 환경 문제라든지 대테러 문제에서 미국이 협력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고려를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 입장이 있다고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중국도 지금 중국의 경제적인 발전이나 여러 가지 내부 문제, 대만 문제 등등으로 중국 학자들한테 직접 들어봐도 중국 정부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레이지한 입장이다. 이게 거기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간의 협상을 봐가면서 그 육자회담을 주관하는 강대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외교를 하는 것이 지금 중국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 북한이 미래의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염두에 둔 전략적 결단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오자 간의 북한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인 그림을 만드는 진정으로 폭발적인 또는 진정으로 그랜드한 협상을 만드는데 중국과 미국이 참여할 정치적 여력은 굉장히 없다. 정책적인 동력은 굉장히 적은 상태다라는 생각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지금 그랜드 바겐의 플랜이라는 것이 지금 남북회담 정상회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육자회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조건으로 북한하고 협상을 할 것인지 하는 형태의 북핵 정책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비핵개방 3천처럼 그 이후에 3천에 해당되는 그 3천의 내용이 정확하게 북한한테 어떤 그 안전 보장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3천의 일종의 그 미래의 그림자가 비핵화 개방에 드리워지지 않는,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3천을 믿고 비핵에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아주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태에서 북핵 폐기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앞으로 향후 한국의 노력의 방향은 그 우리가 북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엄격한 전제 조건들, 아까 장관님께서도 원칙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원칙만 가지고서는 지금 해결되기 굉장히 어려운, 그렇다면은 그
계속 힘겨루기를 하면서 정체 상태로 있을 건지, 물론 뭐 그 속에서도 우리의 국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들은 물론 있습니다. 또 기다림의 전략이